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그 저번 주에 이어서 조세 총론 파트 19쪽이 되겠네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 조세 총론 파트에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돼요. 높은 곳이 되는데,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거를 편하게 생각하면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때를 성립이라고 하겠죠. 아, 돈 낼 일이 생겼어요. 이게 성립이고, 확정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는 것을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액이, 낼 금액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샀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세금을 낼 의무가 생겼을까? 중도금? 또 잔금 치렀을 때. 이때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겼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내 여유치 않아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럴 때 그래서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를 보고, 또 내가 낼 세금이 사면 납세의무 생겨요. 그때는 뭐냐면, 사면이라는 얘기는 내가 잔금을 지급하면 내게 되죠. 그때 납세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납세의무가 생긴 다음에 내가 가서 그거를요, 내가 얼마에 샀어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금액이 법의 세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지겠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확정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세금에서는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죠? 성년이 됐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세의 생명주기라는 거죠. 세금도 태어났다가, 그렇죠? 정해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인데 거기에 보면요, 성립을 먼저 볼게요.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기는 거의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외우더라도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외우셔야 되죠.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걸 외우실 필요 없고, 그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근데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봐주실 거는 있어요. 그건 제가 체크를 할게요. 먼저 보시면 취득세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과세 물건, 다른 얘기로 과세 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는 모든 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한다는 얘기는 언제예요? 내게 되는 때를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약만 체결했다고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는 기억하고 계세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볼 때 이거를 하나 별도로 배워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요것도 요 내용과,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때는 언제냐? 이게 시기가 때잖아요. 그러면 때고, 요것을 다른 얘기로요, 취득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득 시기다.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취득한 날, 또 취득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납세 의무,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취득세를 생각할 때, 그렇죠?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다른 얘기로 취득 시기, 취득한 날, 취득한 때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 중에서 취득세 단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취득 시기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 취득세의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취득세의 취득한 날로 맞는 것은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은. 그러면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요. 취득세 낼 의무가 생겼어요.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는 얘기는요. 추상적 납세 의무를 얘기를 해요. 추상적. 너 돈 낼 일이 생겼어. 얼만데?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은요. 확정은 구체적 납세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요런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은요. 생기는 것은 추상적 납세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너 낼 일이 생겼어? 얼마? 금액이 정해진 것을 그걸 구체적 납세 의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야지 될 문제예요. 그냥 때나 날이나 시기나 어때요?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 너 언제 취득세 낼 일이 추상적으로 생겼는데, 그날 생겼으면요, 내가 낼 일이 생겼다고 당장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내야 되는 거 아니죠.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취득세.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로부터 취득세를 60일 내에 자진신고, 2달이 아니라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어느 부동산을 사서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때를 오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납세 의무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이날을 오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늘을 취득식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얘기로 취득한 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래. 그러면 오늘 예를 드시면 오늘이 11월 19일이네요. 오늘 수업하는 날이 1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11월 19일에서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2달이 아니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날은 날짜로 치지를 않아요. 첫날은 날짜로 치지를 않아요. 초일 불산입. 처음 날짜를 뭐 한다? 산입하지 않겠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그럼 첫날 안 치고, 그러면 11월 20일, 20일, 그 다음에 30일까지 있죠. 딱 30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1일이에요. 11월이 10하루죠. 남은 게.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얼마예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며칠이 갔어요? 42일이네. 그쵸? 60일 내에까지니까. 그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니까. 그럼 60일이면 8을 더 해야 되네요? 그러면 결론은 2016년 1월 18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첫 날짜는 안 쳐요. 오늘 11월 19일이에요. 11월 19일. 그날은 빼고 11월 달이 11일 남죠. 11일에다가 12월 달은 큰 달이잖아요. 그럼 31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42일이니까 그죠? 18일 더하면 1월 18일까지가 딱 60일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취득세를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그러면 내가 5억에 샀어. 그러면 5억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시키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납세 의무를 소멸을 시켜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취득세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날짜를 잘 모르면 취득세 이때까지 신고 안 하고 하루 더 늦게 해서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된다.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재를 쓰다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사실은 공부하면 되는데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서 써놓긴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래도 교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그거는 빼놓으시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빼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납세의무가? 취득하는 때. 그렇죠? 취득하는 때 생긴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 생긴다 그랬는데
등록 면허세는 언제래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생긴다 그래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설정 등기 있어요. 설정 등기. 각종의 설정 등기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뭔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설정 등기할 때 뭐를 내요? 등록 면허세. 그때는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주인이 돼야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주인이 돼. 세입자들은 취득세를 낼 일이 없어요. 내가 집을 1,000만 원짜리 집을 샀어도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10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도, 전세권 설정을 해도 취득세는 낼 필요 없어요. 뭐를 내면 되는 거군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내면 된다? 등록 면허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 낼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요, 보통의 경우는 4%예요. 일반 매매로, 일반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4%예요. 4%인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요, 4%에 50분의 1인가? 0.2%예요.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산 사람은, 주인이 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10억짜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낼 필요 없이 뭐만 내면 된다? 등록 면허세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등록 면허세는 언제 납세가 생기니까 보면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생긴다 그래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생긴다.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보면요, 등록 면허세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말소 등기라든지 아니면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또 뭐 지목 변경 등기, 또 용도 변경 등기, 이런 게 있어요. 등등등등등. 이런 거 할 때 한 건당 6,000원 낸다. 그래서 등록면에서 종량세가 있다고 했죠. 이런 거 할 때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록 면허세는 등기를 할 때 납세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세금을 낼 의무가 생겨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보면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등록 면허세는요, 언제까지 합니까?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 그러면 납세는 언제 생기는데?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생기는데,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세금을?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등록 면허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요, 그 맨 밑에 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6번째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거기도 과세 기준일. 뭐 전 시간에 보셨지만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6월 1일이다라는 거죠.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매년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이거 보셨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는요, 이제 이거 보시면은 그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비세 있죠. 그 밑에 지방소득세도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득세. 이제 이걸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래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에 뭐가 붙는가 보면요, 취득세 낼 때
취득세를 본세, 독립세 얘기를 했죠. 여기에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렇죠? 붙는다.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붙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도 붙는가 하면 농어촌 특별세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만 붙는가 하면요. 지방교육세만 붙어요. 지방교육세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뭐가 붙는가 보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그런데 거기 제가 이거를 다 쓴 이것을 뭐라고 했죠? 독립세 얘기를 했죠. 독립세 또 본세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요. 이런 세금을 낼 때 부과되는 조세, 기생가치, 그 빈대같이 쫓아가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부가세, 부과되는 조세를 줄여서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렇게 부가세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요. 지금 그 4번에 나오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6번에 나온 지방소득세 중에서 1번 소득분 한번 보시고요. 소득분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여기에 여러분이 지방교육세 이렇게 그 밑에다가 농어촌 특별세도 하나 써놓으세요.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의 소득분과 6번에 지방소득세의 소득분과 네 번째 나와 있는 지방교육세 거기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보면요. 우리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취득하는 때. 그러면 요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도 납세의무는 언제 생긴다? 취득하는 때. 같이 세트예요, 어차피. 그렇죠? 다 납세의무는 언제 생긴다? 납세의무는 언제 생긴다? 취득하는 때 생긴다. 요것들은 여기에 부과되는 얘 등록면에서 꼭 쫓아다니는 것들이잖아요. 요거는 납세의무가 전부 다 언제 생긴다? 등록하는 때. 요것들은 전부 다 언제? 요때 과세 기준일에 생긴다라는 거죠. 과세 기준. 그럼 양도소득세는 조금 이따 볼까요? 먼저 보고 할까요? 소득세는 거기 보시면 그 밑에 그 소득세가 7번에 있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똑같아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게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래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요. 과세 기간이라는 거 배우셨죠? 과세 기간. 우리 소득세는 무조건 언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요 사이에 벌은 소득이 있으면 전부 다 뭐 해라? 합해라. 그러면 내가 1년에 얼마를 벌었지? 얼마를 벌었는지 그거를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합산할 수가 있어요? 이날 12시 땡땡 쳐야지. 올해 얼마를 1월 1일 00시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24시까지 얼마를 벌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겠다? 12월 31일 24시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면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소득세 대표적이에요. 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건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다 알 수 있는 날. 마지막 날. 이 날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세 기간 종료하는 때. 요때 납세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언제 생긴다고요? 과세 기간. 양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생긴다 그래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럼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는 언제다? 12월 30일. 소득세가. 근데 거기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에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그럼 소득세만 기억하시자고요. 이날은 변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12월 31일 24시에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지금 팔았을 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납세의무는 언제 생긴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외우시는 거고 이거를 별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배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워봤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가 언제 생겨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죠. 그러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나요? 취득하는 때 똑같이 생기니까. 여기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가 언제 생겨요? 등기 등록하는 때. 뭐야?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생길 수도 있고 취득하는 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에다가 다 써놔요.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를 취득세에 갈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재산세에 부과될 때는 과세 기준. 이걸 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어야죠. 거기에 이런 부가세들은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는가 보면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러면 이거 가장 대표적이니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은 뭐예요? 재산세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 과세 표준 세목이 뭐예요? 재산세. 그럼 이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생기는 때 생긴다. 그것을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아주 잘 줄여서 얘기를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언제 생긴다고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지방소비세. 여러분이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게요. 국세거든요.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받는 세금인데 그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살이 어려워 죽겠는데 그 돈은 건드려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개정된 지가 한 3년 됐죠, 지금요. 부가가치세를 받았잖아요.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그 중에서 5%만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줘라.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중에서 5%가 부가가치세 받은 것 중에서 5%가 뭐가 되는 거군요. 5%가 지방 소비세 그래요. 그 부가가치세 5%.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 받을 때 만약에 거기서 100원을 받는다면 95원은 부가가치세고 5원은 뭐가 된다가 지방 소비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종업원분은 기억하실 것도 없고 소득분 보시면은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요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요 양도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긴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1년에 내가 두 개를 팔았어요. 1년에 2개를 팔았으면요. 원칙적으로 2개 파는 걸 다 합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팔 때 남았어요. 한 번은 손해를 왕창 봤어.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다 합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팔아서 1억이 남았다. 두 번째 팔아서 1억을 손해봤다. 이러면 합산하면 어때요?
제로잖아요. 그럼 세금 낼 의무가 없다. 그런데 내가 12월 31일도 부동산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 의무는 올해 1월 달에 파는 것도 납세는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12월 30일. 왜? 오늘 팔 수도 있고 12월 말일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볍게 볼게요.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이것은 뭐 시험 범위에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힘든데 지문 한 줄로 가끔 들어가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서 상속세, 증여세도 여러분 선배분들은요 15회 전에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까지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되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이 상속 개시하는 때라는 게 뭔가 하면 사망일을 얘기를 해요. 개시일. 사람은 뭐 어때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요, 숨이 딸그닥 넘어가는 순간에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뭐 그날 밤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숨이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때 증여세 납세가 생긴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숨이 딸깍 넘어가면 상속세 납세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때는 지금 보실 거 6번째 그 내용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가산세. 가산세는요, 가산세에 있어서 이를 가산할 조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우리 이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게요, 여기에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또 여기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붙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러면 가산세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우리 한번 전주에 보셨던 거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 가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다. 근데 어디에 합한다?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그대로 그것은 뭐가 된다? 취득세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가산세,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이 가산세는 뭐다? 취득세. 그러면 납세무는 언제 생긴다? 이 가산세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생긴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생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이 가산세는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등기 등록하는 때.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이때는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고 했죠?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가산세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군요? 이를 가산할 조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그러면 이 가산 취득세에 부과되는 취득세 가산세는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이를 어디다 가산해요? 취득세에 가산하잖아. 그러면 이를 가산할 조세, 즉 취득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취득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가산세라고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요. 가산세는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아. 저도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국세 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를 가산할 조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취득세 그대로 가산하니까 취득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시험 지문에 잘 들어가요. 가산세는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이를 가산할 조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12번째.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이것도 시험 지문에는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 가장 대표적인 게요, 내가 부동산을 지금 팔았어요. 부동산을 내가 외국에 나가려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나한테 세금 어떻게 받을 거야? 나 이민 갈 건데. 그럼 원래 싹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냐.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말 그대로 예정신고 납부예요.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팔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그냥 바로 이민을 가버려. 그러면 국가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민간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조사해. 그 세금을 안 내면은요, 출국을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금을 꼭 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대.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업무 착오가 있어서 컴퓨터에 오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고지서 발송을 못했어. 나중에 보니까 한무대기가 고지서 발송을 못한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이때는 그게 발견된 즉시, 즉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긴다?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납세무 성립까지를 지금 보셨고요. 그 다음에 확정은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 소득세, 부가가치세, 또 법인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또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그럼 내용은 확정은 뭐라고 했죠? 세금이 얼마인지 정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확정 얘기한다고 했죠. 확정.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요. 요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라든지 이거. 요 세 가지는 뭐해라? 신고, 납부, 신고, 납세라고 얘기를 했죠. 요것은 뭐예요? 보통징수, 부가가세. 이것은 어때요? 6월 1일 날 갖고 있으면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죠.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도록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은 누가 정했나요? 세금을 받을 자를 뭐라 해요? 과세권자.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할 때 뭐를 신고를 해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낸다고까지 신고를 해요? 그 신고를 하면 그때는 얼마를 낸다. 즉 금액을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나 세금이 이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만가를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세금은 조세, 즉 세금이 확정, 즉 금액이 얼마인지 정하는 주체가 누가 된다? 세금을 내는 자, 납세 의무자. 이런 것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확정 주체, 즉 조세의 확정 주체가 누가 된다? 세금을 받을 자들이 정하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과세권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조세의 납세무 확정 주체는 과세권자. 이것은 조세의 납세무 확정 주체는 누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납세무의 소멸과 제척 기간이 있어요. 납세무 소멸. 이제 세금을 낼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언제 소멸할까요? 납부 충당. 세금을 내면 납부죠. 충당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보군요. 충당은 세금을 내가 냈어요. 세금을 냈는데 잘못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어. 그러면 돌려받아야 돼요. 세금 잘못 낸 걸 과오납 너무 많이 낸 것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환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환급인데 아이고 내가 또 다른 세금 낼 거 있어. 그러면 나한테 돌려주지 마시고 그 나한테 돌려줄 돈을 이쪽 세금으로 내세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면 충당. 그럼 내가 받았다 낸 거하고 똑같죠. 이것도 냈어요. 낸 거고. 또 부가의 취소가 있을 때 그래. 부가의 취소. 그럼 부가의 취소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요. 우리 취득세 규정에 보면요. 취득세 규정은 내가 취득을 했어요.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납세 의무가 생겼잖아요.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당사자가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러면 납세 의무가 생겼다. 생긴 다음에 납세 의무가 계약을 해제를 해버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요. 납세 의무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부가의 취소가 있어도 어때요?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가의 취소가 있을 텐데, 부가의 취소. 근데 부가의 철회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가 소멸하지 않아요. 그것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수 있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납세 의무가 생겼다가 납세 의무 생긴 것 자체를 없애게 해주는 게 뭐래요? 부가의 취소예요. 근데 부가의 철회는요, 과세권자가 낼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잘못 부과를 했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고지서 찢어버리세요. 이러면 뭐 이게 부가의 철회예요. 그때는 나는 내 고지서를 잘못 받았어. 전화를 했더니 그거 잘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착오로 잘못 보냈습니다. 이래. 그럼 난 납세의무가 생겼어요? 안 생겼었어요? 안 생겼죠. 안 생겼다가 그러면 고지서 찢어버렸어. 그럼 나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도 나올 수 없다. 우리 불생불멸이죠.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체크해. 부가의 취소가 있으면 납세의무 소멸해요. 내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다. 잔금 치르고 나서 납세의무 성립했다가 해제를 했으면 소멸이 되는데 생기지도 않았던 건 소멸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된 때,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부과권이 제척기간, 그 밑에 부과권이 제척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고지서가 와야 되겠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왜 안 해? 그러면 과세권자가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붙이고 있어. 이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통 5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해요. 납세의무가 소멸해요.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집에 세금 낸 영수증 있죠? 그거는 몇 년 보관하라고 그래요? 5년 보관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유가 뭐냐 보면은요, 내가 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갔고, 한 10년 지나갔고, 당신 지금 2015년인데 2000년에 당신 그때 그 재산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세 왜 안 냈어? 냈어요, 분명히. 나 여태까지 안 낸 거 하나도 없어요. 말로 해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고지서 내놔보세요. 그래도 필요 없다. 고지서 없어. 그래도 돼. 왜? 그 징수권이 소멸시효는, 고지서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내가 5년이 지났으면 안 냈어도 낼 필요가 없다. 왜? 고지서를 그때까지 보관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5년간은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받은 거 체크 못하고 또 내라고 할 수 있거든요. 5년간은 세금을 보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얘기를 한다.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요, 거기 보면은 10년짜리도 있고 7년도 있고 5년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10년 동안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때는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8년 9년에 해서 너 세금 내 하면 내야 된다는 거,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 나오는 게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가 있죠. 조세, 즉 세금과 일반 채권.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은 뭔가 보면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아니면 공매가 된다, 이럴 수 있겠죠. 공매나 만약에 내 부동산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매나 경매가 되나, 내 부동산이. 그러면 그때 내가 세금 안 낸 것도 있겠죠. 또 누구한테 빌린 것도 있죠. 그렇죠? 또 내 부동산에 등기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래요. 그 조세, 지금 세금, 조세 채권 한번 볼까요? 조세 채권, 또 일반 채권, 또 담보 채권. 뭐 담보 채권은 등기된 채권을, 등기가 됐으니까 담보가 됐다라는 거죠. 담보 채권이에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이 있어. 공증을 해놨을 수도 있고. 근데 난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어. 등기부에는 그 사람이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럴 때는요. 조세 채권과, 즉 국가에서 나한테 세금 받을 거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나한테 세금 받을 거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린 거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는 뭐예요? 일반 채권을 갖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갖고 있어요?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1억을 빌렸어. 그래서 1억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은행은 뭐예요? 담보 채권자고 내 친구는 뭐고요? 일반 채권자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조세 채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내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그럴 때는 요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요. 무조건 조세 채권이 우선해서 받아요. 왜? 나 세금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친구한테 빌린 게 더 오래전에 빌렸어요. 그거부터 먼저 갚아줘.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조세 채권이 우선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일반 채권이 뒤진다. 빼도 되겠죠, 이거는요. 그런데 조세 채권과 담보 채권 등기가 됐어, 이거는. 그러면 확실한 채권인가요? 은행에서 돈 빌린 거 확실한 거죠.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세 채권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요. 따질 때 뭐를 따지는가 하면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정 기일과 담보 채권의 설정된 날, 등기된 날을 비교해서 이게 먼저라면 담보 채권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조세 채권은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그 중개사법이나 아니면 민법에서 좀 이런 경매 순위, 공매 순위를 배울 거예요. 배울 때 체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이 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채권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빠른 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설사 이게 빠르다 하더라도 보통의 조세채권 같으면 담보채권이 빠르면 공매가 진행되면 그 경매 진행한 비용 체납 처분비가 있어요. 그게 먼저 변제를 받고 또 임대차라든지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변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담보채권 받고 조세채권을 받아야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설사 담보채권보다 조세채권이 순위가 뒤진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나중에 성립했어요. 법정기일이 늦어요. 이런다 하더라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해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해세 같은 경우는 거기 밑에 셋째 줄에 보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보다 다른 채권이 우선하여 징수되는 조세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우선 징수하는 조세도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당해세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뭐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순서만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채권이 뭔지, 담보 채권이 뭔지, 조세 채권이 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장에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취득할 때, 우리 취득세 같은 거는 취득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 할 때 내는 거? 취득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뭐 할 때? 보유할 때. 이것은 뭐 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뭐 이렇게 체크를 한번 가볍게 보시고, 요거는 뭐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세 총론을 총 이제 우리 그 4타임에 걸쳐서 이렇게 보셨는데, 조세 총론은 조금 많이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세금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진행하겠습니다.